우리의 삶에서 인간 관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학교, 교우 관계, 연애, 인터넷 커뮤니티까지도 인간의 관계가 엮여 있죠. 인간 관계론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이어나가라는 가르침을 읽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은근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동료, 혹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내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얕잡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 본성이라니 너무 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조금 대응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걸러야 하는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만약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경우라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라도 한 번씩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알면 상대방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글 차이? 여러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 게임에서는 자기가 안 풀리면 정글 차이라고 외치곤 하죠. 게임에서 지면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꼭 누군가를 탓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최소화하고 타인의 잘못은 크게 해석하죠. 그러나 여기엔 자신에 대한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아홉수라고 생각하거나 연애에 실패하면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정치를 탓하고 내려가도 정치를 탓하곤 합니다. 머나먼 과거에는 신이나 악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했죠. Nope. 이 중에 불편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인간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등으로 자산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힘든 일이 일어났을수록 우리는 자기의 실수나 실패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들여다보는 게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T 성향을 끌어내야 합니다. 갑분싸 하는 말을 하면 너 T야? 하는 말을 끄집어내게 하죠. 그러나 T, 즉 이성적인 성향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F 성향, 즉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MBTI가 F가 90이 나왔어도 T 성향이 10%는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이지만 이성적 자아가 결국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발휘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이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바닥을 암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 한때 유행했었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긍정적이지 못한 기분을 가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더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기심일 수도 있고 피해망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반성보다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타인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럴 땐 그 상대에게 분노의 카톡을 작성해두고 보내기를 누르지 않고 하루 이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좋습니다. 이 연습을 근력운동처럼 생각해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근력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타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연극 속 배우이고 각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가기 쉽지 않겠죠. 우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외모를 가꾸어라 라는 격언이나 인간관계 관련 컨텐츠가 뜨고 인간관계론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이고 싶은 모습을 연기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난 내 성격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 잘 보이고 싶은 이성과 있을 때와 불알 친구와 있을 때의 모습은 다르겠죠. 불알 친구와 있을 때와 다르게 좋아하는 이성과 있을 때 삐걱거릴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싶어 하겠죠. 사회생활에서는 밝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면입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기에 보통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억누르고 살아가다 보면 모순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이 한 번에 터지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행동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감정들을 숨기고 살아가다 보면 내면의 그림자는 커지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결말처럼 하이드, 즉 내면의 악당에게 잠식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뉴스를 보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표출하곤 하는데요. 누구나 이런 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같이 저녁 먹자는 제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데, 혹은 하루의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제안을 거절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안을 거절하고 조금 더 온전히 나에게 시간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을 가로막거나 가치관이 추한 인간이 있다면 웃어 넘기지 말고요. 때로는 그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바보 같은 모습이나 위선을 비웃는 모습을 자유롭게 연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그것까지 나를 위해 사용할 때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어두운 면이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될수록 내면의 어두운 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나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처럼 대해보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타인의 어느 정도 어두운 면도 그냥 그러려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는 것 아닐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죠. 침팬지의 세계에서도 누군가 갑자기 서열이 올라 튄다 싶으면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이기에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올라오는 시기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그런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열등감이 너무 강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평생 남보다 쉽게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고 형제 간에도 시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 때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박탈감과 불만족을 느끼고 이것은 평생의 패턴이 되죠. 안타깝게도 성장 과정에서 경쟁심을 부추기는 부모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느낀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깊숙한 곳에서 화가 올라오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시기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는 뜻이죠. 이와 반대로 니체는 미트프로이데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미트프로이데의 뜻은 함께 기뻐하기로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무는 뱀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저급한 동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 즉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할 만큼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함에 감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남 탓하는 심리, 두 번째로 억압하는 심리, 세 번째로 시기하는 심리입니다. 결론은 이런 심리를 적당히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 컨텐츠에서 인생 조언을 듣고 싶어하고 철학적 가르침이나 성공한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하실 텐데요.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동기부여가 된다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여러분이 가진 캐릭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가는 삶을 사신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타인에게 더 관대해진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한 발짝 더 넓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영상을 만들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반론까지도 받아들이고 영상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더 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에 녹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